그러면 정선미 차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기 걸리실 텐데. 안녕하십니까. 코오롱글로벌 정선미 차장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정말 목소리가 꾀꼬리 같았거든요. 근데 지난밤에 좀 갑자기 감기 기운이 올라와가지고 좀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이제 발표하신 롯데건설 김학성 책임님 자료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게 제가 올해 국토부에서 했었던 스마트 건설 실증 사업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뭐 롯데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다른 회사들의 발표 자료를 봤었는데요. 이미 조국 순위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10위 후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롯데건설이라든지 다른 데처럼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우선 저희 회사에 맞는 기반을 닦아주고 프로세스를 이제 표준화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회사의 스마트 건설팅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우선적으로 이제 주택 쪽에서는 토목 물량 쪽을 이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랑 저희가 이번에 실증 사업으로 선정이 된 드론 스테이션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회사의 스마트 건설팀은 사실 창설이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각 본부별로 이제 뭐 TF 수준이라든지 공사팀에서 주로 지원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연구소 소속으로 이제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심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사장님의 지시로 22년도에 처음으로 창설을 하게 됐고요. 저희 방향성은 이제 업무 디지털화, 현장에서 이제 주로 수기로 쓰고 계시는 자료들에 대한 디지털화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스마트 안전관리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IM이라든지 드론처럼 지금은 이제 건설에서 거의 표준화가 된 기술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향으로 크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오늘 이 모임의 주제인 드론에 대해서 조금 더 드론을 왜 도입을 하게 됐냐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 회사 상황에 맞춰서 이제 공정률이나 이런 거 관리도 어렵거니와 이제 저희 팀이 생긴 게 딱 그 22년도 중처법 발효됐을 때 그때 아무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험 지역에 뭐 사람들이 간다든지 사고를 예방한다든지 하는 그런 증빙을 모으는 데에도 이제 좀 고민이 좀 필요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일일이 저희 공사팀 인력도 상당히 많아요. 본사 공사팀 쪽도 현장 관리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시간이나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제 시간적 제한이라든지 이따 말씀드릴 드론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저 멀리 여수에 있는 섬이거든요. 이런 거에 제약 없이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제 드론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론 이 메이사와 같이 협업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제가 기술연구소에 있었던 2019년도였어요. 아까 CPU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전 카르타 시절에 저희가 직접 서울대에 가서 MOU를 체결하고 기사를 배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근데 이제 저희는 본사 차원에서 전체 계약을 아직도 하고 있지는 않고, 이런 플랫폼이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계속 조금씩 전파율을 높이고 있는 과정 중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드론 충량 시스템이라든지 사진 관리 시스템을 계속 도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24년부터 토목 물량 산출과 이제 안전관리 쪽까지 그 방면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년도 7월 달에 스마트 건설 실증 사업에 선정되면서 화태백야 여수에 있는 섬에다가 드론 스테이션을 설치를 해서 현재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목 물량 쪽에 대해서 선정한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울산에 있는 현장이에요. 그때 이제 토목 플랫폼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좀 인지를 하고 어떤 현장이 적절히 좋을까 했을 때 그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토공사 현장을 지금 선정을 했고요. 지하 2층까지 이제 토공 규모가 좀 큰 현장이고, 고소 장비 운영도 좀 제한이 돼서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드론이 위에서 찍었을 때 토공사에 대한 이제 공정 파악이 좀 용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선정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공 물량 같은 경우는 아저씨들이 매일매일 이제 사토를 빼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하기 위해서 좀 토공사 같은 경우는 주 2, 3회까지는 좀 촬영을 해서 진척도를 좀 파악해 주십사 그걸 부탁을 저희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효과로 산출 시간도 이제는 저희가 올리고 나서 좀 빠르게 데이터 물량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사전에 이거 같은 경우는 주택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주택 쪽은 BIM이 전체 전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토공사 BIM과 같이 실증을 하면서 토공사 물량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선은 그 BIM 도면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 조닝을 하고 토공사 물량이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매이사의 도움으로 현황을 직접 측량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지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때 초반까지 기능에는 이제 DTM 기능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산출을 하는데 조금 시간은 걸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기능이 다 개선이 돼서 더 빠르게 토공 물량을 저희가 이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한 수치를 직접 보여드리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저희가 BIM으로 생각했었던 그 산출량과 아저씨들이 이제 직접 빼내서 계산했던 그 사토 물량과 대비를 했을 때 드론에서 측량해가지고 산출했던 토공량과 오차 범위가 최소 1%에서 한 5%까지 가지고 한 4.1% 정도의 수량 오차가 나는 걸 확인을 했어요. 저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전체적인 데이터의 흐름이 거의 동일하게 갔기 때문에 아저씨들이 뭔가 사기를 친다거나 수량에 좀 가끔씩 좀 무게를 속이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협상을 할 때 백데이터로 일단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기능으로 저희가 이제 도면을 중첩을 하면서 뭐 파일을 지금 제대로 시공 정확성 있게 지금 시공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품질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좀 잘못됐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찾아내서 현장에 직접 전화를 하고 이제 시공에 오류가 있다는 거를 안내를 드리면서 품질 관리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안전관리 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이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플랫폼에 근로자들이 이제 핸드폰 GPS를 통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촬영은 당연히 뭐 한 2, 3일 전에 했던 거지만은 근로자들의 위치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관제센터 차원에서 즉각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관리를 하신다든지 하는 상황으로 저희 직원부터 이제 일반 근로자들까지 다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영상이고요. 그 사람들 위치에 따라서 직접 전화할 수 있는 핸드폰 번호나 마지막으로 GPS 신호가 잡혔던 상황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좀 빠르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까 그 롯데 쪽에다가 그 문의를 넣어주셨던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이 현장에 소위 알박기라고 하는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아직 거주 중이셨던 걸로 제가 최근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저희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본인 집에 균열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정말 착공 초기부터 여기에 계속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아카이빙을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균열은 이미 공사 전부터 이 집에서 있었던 균열이고 저희 쪽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증명을 제출을 하고 나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좀 저희가 이 울산 현장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직접 사용했던 사람들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토공 물량 같은 경우는 기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확도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좀 높음보다는 보통이 조금 더 점수가 높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안전관리 쪽 직접 아까 보셨던 그 근로자들의 작업 그 위치 관제라든지 이 부분과 시각화 기능에 대해서 특히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별도의 디지털 트윈을 뭐 이렇게 전사적으로 확대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드론에서 이 메이사 플랫폼에서 활용했었던 저희 그 3D 공간 정보를 통해서 근로자들한테 지금 이런 공사를 진행을 할 거고 너네가 어떻게 해라라고 지시를 할 때 오히려 근로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이 시각화 기능이 굉장히 잘 사용이 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그 정성적인 부분들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신뢰도 평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량 오차가 조금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의 흐름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일단 협상 자료에서 좀 유용하다. 그리고 이제 활용성 평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수치라든지 사진 같은 게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고서 작성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개선에 대해서 요청을 저희가 드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DTM 기능은 저희가 토공사 끝날 쯤에 이제 다 완료를 해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기성 청구하는 뭐 포맷이라든지 이런 거 직접 사람들이 서류로 쓸 수 있는 일들을 좀 줄여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과 진척도 표현, 그리고 2D, 3D 표현이나 이런 시각화 기능을 조금 더 개선해주면은 직접적으로 좀 업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게 저희 주임 대리급들은 당연히 이제 저보다 더 이제 받아들이시는 속도도 빠르실 거고 빨리 이해를 하시니까 괜찮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과장급 이상쯤에서는 한두 번의 교육으로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좀 정례화를 하든지 간단한 가이드북이라도 주면은 현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메이사에게도 똑같이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스마트 건설 실증 사업이에요. 일단 금년도까지는 이게 한 국토부에서 한 10개 정도를 선정을 하고 금년도까지는 1,500만 원 현장당.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뭐 2,000에서 3,000 정도로 지원금을 좀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드론 스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저렴한 비용의 스마트 건설 기술은 아니다 보니까 좀 좋은 기회에 지원을 했고 운이 좋게도 이제 선정이 돼서 지금 메이사랑 같이 화태백야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현장에 뭐 토공사나 이때는 그냥 일반 플랫폼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을 했었고 드론 스테이션이 들어간 거는 공정의 중간에 좀 들어가서 이미 좀 다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 스테이션 그 활용하면서 저희가 지금 캡처해 놓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뜰 때부터 해서 지금 어떻게 다리를 올리고 있는지 그 상황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저거는 그냥 제 눈 호강용으로 집어넣은 거니까요. 어떻게 저희가 그냥 활용하고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빨리 빨리 만약에 됐다고 하면 토공사나 이런 데도 활용했을 텐데 하는 그냥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바다는 예쁘죠?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10월 지금 최근까지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면서 주기적으로 찍고 있는데요. 여기 길이가 한 10km, 9km, 1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사람들이 직접 보면서 드론을 날리는 게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드론 스테이션에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같이 이제 여기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업체에서 먼저 GCP를 설치를 해주고 저희와 이제 메이사가 초반에 이제 교육을 해서 드론 촬영이랑 업로드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메이사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면서 현재 이제 이 공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거를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긴 장거리를 직접 촬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촬영이나 데이터 전송에 자동화로 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한 거에 대한 그 현장 사람들의 일단 반응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섬이고 뭐 또 배를 띄우면서 저희가 직접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절감 효과가 있었다라는 현장의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청사항이 또 일부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메이사에 별도로 전달을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드론으로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업로드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LTE 통신이나 이런 게 좀 필수적이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비용 패키지
이거에 대한 좀 정산 방식이 좀 더 합리적으로 같이 포함이 된 그런 내용이 좀 더 있지 않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에 대한 의견이, 그 추가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드론 스테이션, 이거 독수리 같은 경우는 무게가 2kg가 조금 넘어요. 2.05kg였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받는 사종 면허로 교육이 끝나지가 않고 추가 교육을 3종으로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한두 번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중간에 들어가서 바로 실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지만, 그 울산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GCP 설치하고 초기 교육, 그 드론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들이 돌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럼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유지보수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메이사 측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해주신 정선미 차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론으로 산출된 물량을 그대로 기성 물량으로 적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기성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고요. 또한 토공사 업체 입찰 단계에서부터 드론 산출 물량에 대해 언급하시거나 반영하고 계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그 아까 설명해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부 오차가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활용하는 데는 솔직히 좀 제가 이제 그 업체라든지 이제 발주처를 설득하는 데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다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물량 산출, 그 오차 같은 경우가 진짜 한 1% 이 정도의 오차가 난다고 치면은 어떻게 해서든 해볼 수가 있겠는데, 조금 차이가 큰 것 때문에 저희 이제 기술지원실장께서도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주기적으로 푸시를 할 거고요. 대신 저희가 거기서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성 청구 양식, 그 양식에다가 바로 수치를 녹여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플랫폼 개선을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파트너사랑 협의를 다 하기에는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사 차원에서 계약을 한다거나 전 현장 무조건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가 조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그 인터뷰를 더 거쳐서 좀 더 확대가 되면은 그때 이제 토공사 현설 조건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까지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발표해주신 롯데건설 김학성 책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메이사 플랫폼으로 토공 물량을 산정하고 파트너사와 이 결과를 동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파트너사의 협의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과, 그리고 토공량 산정은 DSM, DTM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현장에 누가 주체가 되어 전환하고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토공 물량 산정 관련된 거는 저희가 바로 쓰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그 통사 업체가 저희한테 기성 청구를 할 때 그거에 대한 그 신뢰도를 점검하기 위한 백데이터 수준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그 수준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토공량 산정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저희 현장에 있는 이제 주임 대리급 실무자들이 직접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뭔가 수치가 이상하거나 했을 때는 저희 본사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정말 이제 저희도 좀 어렵다 했을 때는 이제 메이사 측에 요청을 드리면은 빠르게 현장으로 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뭐 좀 질문가 조금 더 내겠지만은 아무래도 드론 플랫폼의 사용과 이제 드론 날리는 거에 대한 안정성 이런 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신입사원부터 해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뭐 대리급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센터 쪽에 그나마 이제 승인도 비행도 가능하고 안전성도 확보하다 보니까 거기서 직접 날리고 플랫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이제 실무자인 박하나 대리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좀 기술에 대한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은 직접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식으로 전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현장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살짝 필터링을 하고 나머지 질문들은 차장님이나 아까 대표해주신 김학성 책임님도 동일하게
저희가 좀 어려운 질문들은 서면으로 답변 받아서 동일하게 뉴스레터로 전달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쉬운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오롱 글로벌에서는 어떤 현장에 드론을 적용할지 지침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규모나 지역 등 특정 조건이 부합한다든지 더불어 현장에서 실행 예산이 별도로 스마트 기술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무조건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대부분의 현장에서 드론은 다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세스 하나 만들어 놓은 거는 드론을 사용하실 예정 현장이신 분들은 저희한테 업무 연락을 주시면 저희 직원이 뭐 보험 가입이라든지 뭐 조종사 교육이라든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하시거나 다른 안내가 더 필요하시면은 그때 저희가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본인들 현장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드론을 사용하시니까 제가 그 실행 내역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 대부분의 공공공사에서는 드론은 저희가 이미 기술 제안서를 낼 때부터 드론은 거의 100%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메이사 플랫폼의 사용료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이미 실행 내역에 태워놓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뭐 메이사 거를 쓰면서 뭐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 쪽은 이제 그때그때 좀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똑같은 지침을 드려서 그렇게 하는 건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플랫폼을 더 전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스테이션 운용하실 때 법적 이슈를 고려하셨는지 문의드리고 비행 승인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셨는지 문의 주셨는데 답변 가능한 수준에서만 혹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교육 말고 잠깐 기억이 잠깐 가물가물해가지고 저희 실무자한테 대답을 넘겨도 될까요? 박하나님 이제 잠깐 네네. 찾아가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드론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비과시권 운영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원래 알고 계시다시피 법적으로는 이제 비과시권 등이 현재는 허가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뭐 그렇다고 그 비과시권 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방안들이 아직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다들 좀 암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실증 사업을 할 때도 그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 측에 제도적 개선을 좀 요청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일반적인 비행 승인이나 그런 항공 차량 승인 같은 경우에는 다 진행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행 승인이나 이런 절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현장에 교육을 진행할 때 저희가 비행 승인 방법이라든지 촬영 신고 방법도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뭐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저희 통해서 매뉴얼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 메이사로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좀 어려웠던 질문들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정리해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해주신 정서훈이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